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찾아드리는 복지나라 TV입니다. 해마다 물가는 오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문제도 늘 걱정입니다. 향후 바뀔 정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니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집이죠. 월세 내기도 버겁고 겨울엔 난방비까지 더해져 더 막막하실 텐데요. 다행히 2026년부터는 주거급여가 현실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가 실제 월세의 75% 수준에 불과해서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월세 40만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계시다면 지금은 주거급여로 25만원 정도만 받고 계실 텐데요. 2026년부터는 30만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도 확대됩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용, 초기 월세,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만 되면 걱정되는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 내 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집 한 채 있어도 재산으로 간주돼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에 사신다면 매달 8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낮아지고 2026년부터는 재산 공제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생계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기쁜 소식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에는 33%로 2026년에는 34%까지 올라갈 예정이며 2027년에는 3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현재는 가구 소득이 192만 원 이하일 때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204만 원까지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기준보다 조금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받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더 많은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바꾸고 실업급여를 70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후보는 중위소득 40%를 모든 국민의 최저소득으로 보장하는 국민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료급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실 때 1,000원이나 2,000원의 정액 본인 부담금을 내셨는데 앞으로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의원은 4%, 병원은 6%, 종합병원은 8%, 약국은 2%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은 1,000원만 내셨겠지만 앞으로는 병원 기준으로 3,000원을 내셔야 되는 셈입니다. 병인비 부담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정부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예방 중심 찾아가는 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이제 아프기 전에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건강을 관리해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5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2026년부터는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도 힘드신데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정보를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 번씩 들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고 특히 대선 이후에는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더 큰 변화가 생길 텐데요. 앞으로는 복지 혜택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꼼꼼히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정부의 지원 제도가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나라 TV였습니다.